녹화 시작. 살면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독침을 의도 없이 쏘아댔죠. 보이나요? 제가 안으려 했던 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네요. 제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이제 폐허만 남았군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부유하는 한 마리 해파리에 불과해요.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는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저기 자식을 잃고 주저앉은 가족들을 좀 보세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 검붉은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었나요? 경찰서는 슬픔과 고통이 직조된 공간이에요. 저는 왜 굳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왜 굳이 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저 제 이기심이었을 테죠. 부착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겠어요. 이 후에만 남은 방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내리는 이 세상에 이로운 결정이군요. 그동안 모든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부디 라는 시작은 어제와 똑같군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야기 알려드리자면요. 서원이 아버지, 서원이 어머니, 그리고 서원이 오빠, 서원이 할머니, 이렇게 등등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미제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는 서원이입니다. 서원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종이 돼요. 그리고 그 미제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화들이 이렇게 이 경찰이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 해시태그가 나오고 이 해시태그를 선택했을 때 붉은색은 등장인물입니다. 파란색 해시태그들은 이제 다른 대화를 떠올리는 단서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취소선이 되어 있는 건 제가 이미 써먹은 것들이고 그 표시가 없는 것들은 새로 선택이 가능한 해시태그고요.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등의 이렇게 자물쇠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열지를 못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열쇠 모양 보이나요? 여기가 이 대화가 원래 2개였는데 대화 순서를 이 화살 표시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화살 표시로 이동해서 순서를 맞췄더니 열쇠의 한 부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순서들이 또 맞으면 열쇠가 다 채워지면 이 노란색들의 또 힌트들이 좀 열려 있겠죠? 그래서 얘랑 이어지는 대화들을 얻으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처음에 누르면 좋은 것들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걸 먼저 말해볼게요. 이 사람은 전직 영어 강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이 실종의 범인이라고 자기가 납치를 했다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어느 대화에선가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또 자수를 했다는 내용이 또 어디선가 나와요. 일단 이거 눌러볼게요. 그런데 이 보라색 자물쇠들은 누를 수 없으니까 이거 파란색 누를게요. 명호도 마찬가지로 잘 따르나요?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색이 있었으니 가보셨겠군요. 잔잔하게 흔들리는 능수버들이 꽤나 쓸쓸한 곳이죠. 지난해 명호, 혜정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명호가 그 나무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를 바람에 맡겨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심지가 깊고 단단한 녀석이라고요. 아이에게는, 하긴 어른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한 세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명호 나름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왔다고 믿습니다. 명호가 외출할 때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은 등장인물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여기서 선택이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게 뜨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 힌트가 이런 사진이 대화마다 좀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 등장인물의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명호나 혜정씨라고 하는 거 보면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아유 미안해요.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가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서원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서원이 유치원 선생님이겠죠? 에덴 그 햇살방 교사로 이동하겠습니다. 헉! 맞았나봐. 아, 그래서 이게 에덴 햇살방 교사의 첫 번째 대화가 이거라는 거죠. 순서가 맞아서 열쇠가 한 칸 열렸고요. 내가 여기를 지금 왜 보려고 하냐면 지금 뭐뭐 합니다 라는 말투였어요. 방금 이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뭐 했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까지는 웬만한 내용들이 좀 뭐뭐 했어요 라는 느낌이거든요. 아, 너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일단 이거 보류.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흔들리는 거 눌러볼게요. 아, 여기에 이렇게 자수한 이유. 그래서 이혼이랑 들어가 있죠. 아빠 아니면 엄마의 얘기야. 영어 강사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그 뭐지? 영어 강사가 돈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한 번 또 떴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싶다. 잠깐만. 이거 저거 보여주세요. 많아. 좋아요. 그러면 서원이를 만나고 데려간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요. 교대 졸업하고 제대한 이후부터 계속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거 영어 강사가 말한 것 같네요.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강사나 가외 자리를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놀이터는 처음부터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마음먹고 갔던 겁니다. 30분 넘게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한참을 여자아이 혼자서만 놀고 있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속이고 막상 데려오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당장 어떻게 부모에게 요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끝을 낸 거예요. 무서워서요. 그게 답니다. 하하. 어. 거짓말은 일단 다 잠겨 있네요. 그러면 다른 거 열어볼게요.
아, 취약 통지 봐야 돼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그 관내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취약 통지 받으셨죠? 예비 소집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요. 미취학 아동 점검차 들렀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워낙 흉흉하잖아요. 괜한 노파심이려니 생각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서원이 할머니와 통화는 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직접 뵙고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서원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서원이야 당연히 잘 지내죠. 꽤나 인원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가가호호 직접 확인하신다고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정말로 건강해요. 학교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요. 긴 병원 생활에 지쳤을 만도 한데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자라주니 얼마나 기특해요. 녀석이 성격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하도 뱃속에서 애를 먹여서 서원이요. 칠삭둥이였거든요. 의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겁을 엄청 줬어요.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확인서에 동의서에 사인한 걸 또 얼마나 많았게요. 그래도 저는 믿었거든요. 언젠가 그 고사리로 저를 꽉 움켜쥘 수 있을 거라고요. 아동학대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록 서원이 아빠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다 같이 부족한 데 없이 키우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입학식 날은 꼭 갈게요. 고마워요, 서원이에 대해 물어줘서. 밥 다 된 것 같은데 식사라도 안 하시고요? 이거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서원이 할머니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열어주고요. 그래서 서원이가 태어날 때 너무 일찍 태어나서 병원에 좀 오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열리는 건 없고 이름도 열리는 게 없고 오 맞네요. 그중에 열리는 거 이거 하나니까 일단 눌러볼까요? 예비 소집일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거라고 동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셨다고요? 아까 할머니랑 통화를 했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할머니랑 대화한 거겠네요? 따님과 같이 사시나요? 예비 소집일이요? 그때는 딸애가 뭐랬더라?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했었나?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기억이 났네요. 저도 날짜를 외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딸아이에게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었거든요. 저는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르는 정도죠. 아무래도 그냥 혼자 있다 보면 안으로 갉아먹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며칠 전에 마침 딸네 들렀을 때였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긴 했어요. 그분도 형사님과 같은 걸 묻길래 그래서 잘 있다고. 내 소년 내가 알아서 키우니까 걱정 말라고. 그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형사님, 학교 안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까? 할머니 쪽으로 보내고요. 방금? 왜 참석 안 했는지 말 안 했네? 말을 안 했네? 아하. 2월 3일 오후에 통화하셨다는 분이 누구죠? 저희 사무실은 뭐 보시다시피 사무실 상주 인원이 많지 않아서 거의 제가 전화 응대하고 있는데요. 혜정 씨요? 3일 오후?
여긴 감시하는 거냐고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 점검하는 전화는 잘 안 하고 게다가 우울하면 더더욱 전화할 일이 없는데 잠시만요. 아, 뭐 특별한 내용으로 통화했던 건 아니네요. 며칠 있다가 그 외에 베스트 헬퍼 표창 수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참석해 줄 수 있겠냐. 여기 연계된 헬퍼만 100명이 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뭐 그 정도? 근데 뭐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어차피 우리 사무실 일에 나서서 도와줄 인물도 아닌데. 혜정 씨는 그쪽도 만나봤으면 알죠? 길게 대화도 못해요. 맨날 애 본다고 바쁘다면서 뭔 말을 못하게 하니까. 혜정 씨가 최근에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긴 한가? 근데 왜요? 혜정 씨 뭔 일 있어요? 우리야 뭐 컴플레인만 없으면 된 거지만 경찰이 오는 건 좀 그렇네. 뭐 농땡이 치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잠깐만. 인물이 없어. 인물은 없고 물음표로 해놓고 싶다. 일단 혜정 씨랑 관련된 거니까 혜정 씨로 넣어놓고 혜정 씨로 넣어놓고 이 둘이 하나의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고 헬퍼 눌러봅시다. 육아 보조인 여기 뭔가 새로운 인물이 뜨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자물쇠니까 못 열고 그러면 또 경찰로 가봅시다. 이거 하나 남았나 봐. 경찰은 서원이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셨나요? 벌써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도무지 받지를 않아요. 매년 서원이 생일 때나 한번 만나는 정도라서 평상시에 연락을 안 받는 게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원이가 보이질 않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경찰관이 왔던 날이요. 이 사람에게 계속 문자도 보내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평생 그런 말없던 아이가 저랑 있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죠. 서원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데도 이 사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나요? 라고 엄마가 말했겠죠. 하하, 또 다 잠을 새고요. 면 전화. 서은이 아버지와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나요? 통화는 가끔 하시나요? 할머니네. 서은이 애비는 왜요? 서은이 없어진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서은 애비 우리랑 인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애 그렇게 되고 나서 나가가지고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애가 그렇게 된다고? 뭐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서은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식을 놔두고 딸아이와 이혼하고 나갔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애를 몰래 데려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괜한 의심하지 말고 별일 아니래도요. 이 할머니가 제일 의심스러워. 근데 이 할머니를 캐면은 캘수록 뭐가 나올 것만 같아. 맞지? 아까 신혜정 씨한테 넣어놨던 거 아니 이거 여기 그리고 할머니 대화. 그치, 할머니가 제일 의심스러워. 이호는 이거 하나 남았나봐. 그러면 지금 또 뭐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수도 키가 커서는 큰 키? 위에 일단 명호에 대해서 뭐가 좀 많이 없으니까 명호로 갑시다. 말해줘서 고마워 명호야. 명호 초등학교 5학년이라며? 벌써 키가 정말 많이 컸네. 인기 많겠는걸? 엄마 닮아 그런가?
닮았어요? 저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뭐지? 서원이 가족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명훈의 가족이야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잘 알죠. 한 3, 4년 정도 되었나? 명훈의 가족이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처음 명호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일 거라 생각했어요. 또래에 비해서 워낙 키가 크고 말수도 적은 아이잖아요. 그때 어린애들에게나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하기에 제가 명호 엄마에게 다른 제품을 추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명호 엄마가 그런 후에 자주 받는다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호가 참 듬직합니다. 어린 것이. 동생이랑 둘이서만 올 때도 그 녀석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인데 제 것은 고를 생각이 없고 늘 동생 뒤에 서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주거든요. 라고 그 문방구 사장님이 말했겠죠? 그래서 저 명호도 정말 그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하. 또 안 노르게 뭐가 있을까나. 이제 말한 순서를 맞춰서 저 열쇠를 열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자물쇠 어떻게 푸는데. 지금 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어머니. 혜정씨. 생일도 아까 뭐 없었고 상처. 하하. 이거 이제 진짜 순서를 맞추고 자물쇠들을 열어야 되는데 초카 어렵다. 서은이를 찾으러 놀이터에 갔을 때.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아, 대화가 너무 많아. 이 말이 없던 거는 명호가 얘기한 것 같죠? 대화가 연결이 됐어요. 단 한 개만 더. 또.
그래, 여기 봐. 서원이 아버지가 자수를 하러 왔대. 연결됐다. 뭐야? 안 열려 아직? 하나 더 남았어? 그리고 열렸다. 자, 노란색 하나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뭘 열어볼까요? 참자 명단. 늘 말해서 중요한 게 있을까?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또 이 해시태그 타고 와야 된다고? 오케이. 아까 이름 뭐 하나 남아있었는데 어디였지? 여기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정확히 108일이었습니다. 서원이가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했던 기간이요. 그 날들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서원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고 볼을 맞댈 수 있었다면, 아니 그냥 울음소리라도 한번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조금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서원이 엄마 가슴에서는 여전히 주인도 없는 모유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원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서 그게 아무리 가만히 놔둬도 차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손으로 그러겠어요. 그러고 보면 역시 이름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요, 서원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무수의 강인함을 얻으라고 그래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결국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갔으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집안에 마음 묶지 않고 인연도 번뇌도 모두 끊고 말이에요. 서원이는 그러면 놀이터에서 없어진 애가 아니야? 이거 왜 화자 못 바꿔? 왜 화자 못 바꿔? 왜? 단서가 포함된 기억 조각을 열었어. 지금 답을 찾아볼까? 뭔 소리야? 잠깐 뭐라고? 서원이 모친이 의심스러운 이유 3개. 이거 뭐야? 자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할머니가 서원이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건 역시 기억의 왜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맞춰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힘들 뿐 내용은 들었던 그대로예요. 서원이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이 서원의 실종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길 바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다른 진술도 여럿. 좋아요. 그러면 서원이 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장 먼저 찾아보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려진 기억의 물꼬를 터줄 거예요. 결국 서원이 모친이 서원이의 실종의 이유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요? 아무튼 찾아봅시다. 서원이 엄마가 제일 의심스러운 세 가지. 이거. 그리고 허허. 뭔가 뭔가 좀 애매한데. 이게 아빠가 말한 걸 수도 있겠다. 이게 뭔 소리일까? 잘못 선택하면 아니라고 뜨나? 아니라고 뜨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명호 어렸을 때만 해도 명호 엄마가 늘 함께 왔었는데 요즘은 통 보이질 않는다. 찾아버렸네요.
아까 선택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어디였지? 이거 유치원 교사 대화인데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며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라는 서원이의 얘기야. 근데 서원이는 108일만 살고 죽었어. 그러면 이 서원이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지금 뭐가 열렸죠? 그러면 이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을 거고 남는 이름 어딨냐? 남는 큰 키 어딨어? 찾아라 찾아라. 남는 이름이나 큰 키가 명호한테 큰 키가 있을까? 명호야 너 큰 키 있어? 없네? 이름 있는 사람 이름 줄 사람. 하하 열어도 볼 수가 없으니. 놀이터가 어디 남았었는데? 이거 누르면 남은 것 좀 보이면 좋겠다. 영어 강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유는요. 일이라는 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 결정적인 이유가 이혼이나 이게 왜 선택이 안 되지? 아직 못 찾았나 봐. 문구점 사장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진술. 3시 33분. 방금 선택한 거는 며칠 전에 그 남자아이요. 그 놀이터에서 나와서 곧장 문방구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어딨어? 라고 했는데 요즘은 통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오늘도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2월 3일 진술이고 저거는 시간은 안 나왔어요. 아무튼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키 크고 여기 있다. 잠깐만, 거짓말 어디 있었거든요. 거짓말 어디 있었는데? 아이, 검색하는 거 없어요. 검색하는 거 주세요.
속이고 거짓말. 진술하셨던 내용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니 이런 아직인가 보군요. 저도 평소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명호가 그날 여기 다녀갔어요. 거짓말한 건 미안해요. 그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호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괜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명호를 보시게 될까봐 걱정이 좀 됐거든요. 괜한 오지랖으로 아유 거참 배를 끼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명호가 온 시각이 그러니까 3시 반이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들어왔을 때야 뭐 평소와 다름없었죠. 조금 바빠 보이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얼른 다시 가봐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하더라고요. 익숙하게 사탕 한 봉지를 고르기에 서원이에게 줄 알사탕을 사러 온 게로구나 생각했죠. 서원이가 유독 그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왜 입에 넣으면 볼거리하는 아이처럼 한가득 들어차는 거 있잖아요. 분홍색 알사탕이요. 명호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차분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그날은 이상하게 손에 사탕을 들고 한참을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지낼 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요. 이내 계산대로 와서 사탕을 계산하고 나가긴 했는데 한 번도 저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명호가 나간 뒤에 확인해봤죠. 그게 그러니까 카드 하나가 없어져 있었어요. 이놈 자식이 다음에 오면 어디서 얌생이 모느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안쓰러웠달까요? 저 아이가 카드 진열 때 앞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그렇잖아요. 지금 대화 전체가 54개인데 그중에 53개를 열었나 봐요. 와, 얘는 아예 이것도 안 나왔어. 명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 뭘까? 우산. 개소름이지. 보자마자 저 우산이 생각났어. 근데 너 뭔데? 잠깐만. 시간. 우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호는 학교에 갈 때도 나들이 갈 때도 어디든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우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부터요.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명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명호와 서원이를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했습니다. 명호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는 아내에게 아무런 대거리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에 한숨만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같이 살면서 땅에서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런 말을 삼키는 듯 보였죠.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에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외출할 때마다 명호의 손에 우산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명호에게 말했던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도 기억이 나더군요. 명호야, 정말이야. 어떻게 하면 믿으려나? 그러면 앞으로는 비 오는 날 엄마가 명호를 데리러 갈 수 없을 테니까 명호가 우산을 깜빡한 날엔 비를 멈춰달라고 할게. 그럼 되겠지?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서원이 어머니와 명호 어머니는 같은 인물이 아니었던 거야. 와,
아까 들고 있던 걸 봤냐고 말한 게 어디였더라? 아, 여기 있다. 이게 그러면 아빠가 한 말일까?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됐죠. 2월 4일 4시 47분으로 뜹니다. 그 위에 시간이 뜬 애들 있나? 여기는 10개 너무 많아. 혜정이 서원이 실종 당시 실제로 있었던 장소. 지금 여긴 그게 없대요. 분홍색들을 열자. 동건과 혜정의 관계? 허허. 명호가 훔친 물건. 카드였죠? 안다고 얘를 볼 순 없어. 아, 진짜. 혜정에 대한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명호의 진술. 혜정? 명호의 진술이 많지가 않은데? 예? 저요? 예? 예? 혜정에 대한 양가 감정의 저요? 엄마? 지금 혜정이 죽은 명호 엄마랑 닮았다는 거야? 아, 머리 깨져. 혜정씨 뭐야? 혜정씨 이거 하나 열어봐 빨리. 동건의 애인 이런 거 아니야? 아... 경이와 설렘은 뭔 소리지 이게? 또 분홍색 열어봅시다.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뭐야? 날짜? 서원이가 실종된 날짜? 엄마 통화. 이거 날짜 몰라? 날짜. 왜? 2월 4일일까? 2월 3일일까? 기다려봐. 2월 4일 아니면 2월 3일인데? 날짜 연결된 애들 좀 가져와 보자. 2월 3일인가 보다. 잠깐만. 생일. 아까 생일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생일 어디서 봤는데? 유치원 교사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고마운 분이네요. 우리 서원이에게 그렇게나 관심 가져주시고. 서원이는요, 엄마가 불쌍하대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서원이가 아빠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면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서원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원이가 울면 주변 사람들이 서원이에게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여야 하는데 서원이가 더 불쌍해지니까 서원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 것이. 일찍 철든 아이에겐 감정도 판단의 영역이죠. 그게 슬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 점이 있는 거는 혜정씨 아닙니까? 근데 유치원 교사의 말이 뭐가 있었어? 아, 이거 허허. 아드님도 보이지 않던가요? 서원이 오빠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원이의 생존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진술? 아, 이 게임 진짜 어려운데.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진짜. 거짓말. 사망? 이모 말이 전부 맞다고 했지?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이모가 말했어요. 진실은 선이 아니라 필요라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랬어요. 나쁜 거짓말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보고 있을 거랬어요.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를 지켜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늘나라 같은 거 없잖아요. 서원이는 아직 엄마가 거짓말한 거라는 것도 몰라요. 바보같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도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탈룰루루. 어허. 아, 잠깐만. 엄마가 거짓말한 걸 모른대. 그러면 서원이랑 명호는 친남매야? 이복이 아니라? 그러면 친엄마는 죽었고 재혼이야? 하지만 칠삭둥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건 뭐야? 여기서 좀 풀리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최동건 72년 9월 15일 출생 남 배우자 서원영 사망 혼인 사망 그치? 자 봐요 2000년도에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명호를 낳았어요. 서원이도 낳았네요. 2009년 9월 1일자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서원이와 명호는 친남매가 맞고 친엄마는 서원영 씨는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저 서원이 어머니와 서원이 할머니라고 써있는 사람은 누구야?
서원이 할머니가 낙지를 지시했다는 것도 뭐야. 진짜. 자, 너 서원이 엄마라는 요 이상한 누군지 모를 사람 애인이지. 이거 잠깐만. 이렇게다. 아닌가? 근데 얘는 왜 선택이 안 되냐고. 다른 건 다 선택이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 놀이터. 김광석 씨가 정말로 범인이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형사님은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성적은 아닌데, 오히려 제가 강석 씨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이 있으니까 혜정 씨죠? 그 놀이터 매번 주변을 서성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서성이는 여자가 혜정 씨인가? 서원이 찾으러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마주쳐서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30대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로 돼 보이는 키가 좀 큰 여자였는데 글쎄요, 저보다 10cm 정도 더 컸으려나? 그 여자 항상 그 놀이터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 있던 장소 자체는 놀이터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데다가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내밀면 멀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담 너머에 시선을 던지려고 까치발까지 들고요. 형사님, 그런데요. 강석 씨가 데려갔다는 그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건 서원이 모친 것 아는데 와 맞죠? 아마도요. 혼란스러워요. 서원이 모친이 자수한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유괴된 딸아이에 대해 마치 생면부지인 것처럼 물었던 그 태도도 소름 끼쳐요. 어쩌면 스스로의 모습을 타자화해서 말한 걸까요? 할머니, 지금까지 까치발로 섰던 경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런 걸 갑자기? 저는요, 기억을 가만 떠올려 보면 까치발로 섰던 때는 항상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애정이 있을 때, 시선을 맞추고 싶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였다고 기억해요. 이 사건,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맡았던 사건 중에 유일하게 남은 미제 사건이에요. 사건 서류를 덮고 캐비넷 한켠에 올려놓던 그날, 할머니도 까치발을 하고 있었나요? 노래가 달라졌어. 노래가 달라졌어. 이거 뭔데? 노래가 달라졌어. 뭐야? 나 심장이 두근거려. 뭐지? 서원이 엄마가 한 말이 맞나? 아니, 이게 아니잖아. 아까 뭐였더라? 잠깐만. 어디에 있던 거지? 여기 있다. 강석 씨. 역시 김강석 이름이 나왔고요. 그 사람이 말한 게 맞으면 이게 안 뜨나 봐. 뭐지? 근데
근데 서원이 나을 때라고 했잖아. 아, 씨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잠깐만. 강석 씨가 데려갔다는 그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잠깐만. 서원이 모친의 생일? 배우자 12월 25일 출생. 휴. 육아 보조인. 신혜정 씨는 서원이를 몇 살 때부터 돌보고 있는 건가요? 혜정 씨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서원이 4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애들 엄마가 병마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혜정 씨입니다. 요즘은 육아 보조인이라고 하죠. 그분 저희 아이들의 육아 보조인입니다. 아내가 병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방문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죠. 아이들과도 금세 가까워졌고요. 혜정 씨의 존재가 아이들이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원이는 혜정 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기도 하고요.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가 혜정 씨에게 너무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아닌데 라고 동건과 혜정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진술을 찾았어요. 육아 보조인이었습니다. 생일이 출생. 보조활동 증명 두리아나 지원센터네요. 보조인 신혜정 76년 2월 6일 출생. 이용인 최동건 72년 9월 15일 출생. 상기 보조인은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 이용인의 육아 보조인으로 활동함을 증명합니다. 9년 9월에 사망했고요. 죽기 2개월. 이거는 엄마 얘가 말한 거고요. 얘 어딨어? 병원 맞나? 이름? 저게 뭐냐고. 말이 돼? 할머니가 납치를. 무슨 내용인지요? 혜정이 서원이가 실종됐을 당시 실제 있었던 장소는 담벼락이었을까요?
아까 그 대화 어딨지? 아까 그 대화 어디 있었지? 아, 여기 있다. 아니야? 맞지? 서성이는 여자. 침묵은 명호한테 가면 나올 겁니다. 명호는 그는 침묵의 남자니까. 이것도 보고 싶다. 어떡하지? 놀이터가 어딘가 있거든요? 이거 먼저 열어보자. 거짓말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때? 명호의 거짓말이 오히려 이모와 서원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나쁜 거짓말이라면? 에이 울잖아.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쁜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모가 꼭 나쁜 사람 같잖아요.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나 때문인데 나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모는 혜정씨겠죠? 거짓말 면 이 거짓말은 그리고 놀이터 찾아. 저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려워. 놀이터 찾아야 돼 지금.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 그럼 하고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사건의 시작은 이거야. 나는 경찰이에요. 나는 경찰이고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내 이 오랜 경력 중에 딱 한 가지 미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원이 실종 사건. 근데 이 서원이 실종 사건을 이제 기억을 다시 그 대화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원이 아버지, 서원이 어머니, 뭐 전직 영어 강사, 신혜정 씨, 아폴로 문방구 사장님, 그리고 서원이 오빠, 서원이가 다니던 유치원의 교사, 서원이 할머니, 그리고 주민센터와 저 신혜정 씨가 그 일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원센터. 여기서 대화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초반에 영어 강사가 자수를 하겠다고 떴어요. 그래서 얘가 죽였대. 죽였대? 죽였대는 모르겠어. 얘가 일단 범인이래. 돈이 필요해서 그랬는데 결국 애가 죽었어. 죽었어? 아니야. 그냥 끝을 냈다 라고 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서원이는 한참 전에 죽었대. 그래서 나는 얘가 죽이는 줄 알았어. 근데 서원이가 108일만 살고 죽었대. 그러니까 유치원이고 뭐 4살이고 4살 때부터 봤다 그랬죠. 뭐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서원이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근데 서원이 엄마는 죽었대. 다 죽었대. 서원이 엄마는 여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사망을 했어요. 신혜정 씨는 육아 보조인인데 신혜정 씨는 놀이터에 가지 않았어? 신혜정 씨가 서원이랑 명호를 데리고 놀이터에 같이 갔다 그랬는데? 아이씨 머리 터질 것 같아. 배고파졌어.
근데 여기서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했대. 자, 영어 강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대화를 내가 알고 있대요. 그게 뭐야? 이거 아니냐고. 이게 왜 아니야? 아니, 난 이건 줄 알았어. 이혼하고 학교 그만두고. 근데 이게 아니야? 결정적인 이유. 자금 사정이 악화된. 어? 아, 에?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나는 서원이 아빠를 말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김강석 씨라 하고 읽어볼게요.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 보군요. 여기에서 어머니 서원이 할머니예요? 말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에 함께 오실 건가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픈 아이 옆에서 단 한 번 손을 모으는 것조차 피했어요. 그 사람 자수했다고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라면 양육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중순부터 제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양육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서원이 양육비를... 이거는... 에? 아니, 이 어머니를 눌렀을 때 할머니가 열렸잖아. 그러면 할머니... 그러니까 저 여자와 이 여자는 모녀 관계잖아. 자, 그 가족 관계도 그려봐. 여기 할머니 있어. 내려와. 저 여자 있어. 그 옆에 배우자로 김강석이 있는 거야? 그 밑에 서원이가 있는 거야? 와,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아, 시간 찾아. 잠깐만, 시간 찾아. 저거 열어야 되겠어. 아이씨. 시간. 눌러놔. 시간. 아, 왜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서원이는 지금 어디 있죠? 그 아이 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서원이는 한 3명 정도 되는 게 아닐까? 김서원, 이서원, 박서원 해가지고. 그래서 108일만 살고 죽은 김서원 씨. 그리고 이 아저씨가 가족에 데려다 준 박서원. 뭐 이러고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결말이 너무 궁금해. 미쳤나봐. 지금 그 아이 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먹인 후에 데려다 줬거든요. 처음에 아이와 만났던 곳이요. 놀이터 근처까지 가니까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더라고요. 벨을 누르고 대문 앞에서 부모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저는
지금이라도 아이만 놔두고 달아날까 수백 번은 더 고민했네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놈입니다, 형사님. 아이를 납치했을 때부터 그걸 후회하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어리석죠. 그 아이 아버지라는 분이요. 그분이 대문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울기에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거의 넘어지듯 제 앞에 바짝 엎드려서는 고맙다고, 무사히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죄송합니다. 죗값 치르겠습니다. 제가 처벌받는다고 그 아이 가족분들께서 겪은 고통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평생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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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뭐지? 넌 뭐지? 자, 노란색 열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노란색을 열어볼까요? 사탕이 있으니까 얘를 열어봅시다. 나 사탕 남아있어요. 문구점도 있네요. 혜정씨 잘못이 아닙니다. 명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노래가 또 바뀌었어. 신혜정씨,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뻔했네요. 오늘이 생일이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명호가 서원이 사탕을 사러 갔던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이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명호는 그날 알사탕과 함께 이 생일 축하 카드를 사갔어요. 주인 말로는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꺼내갔다고 하네요. 여러 종류의 카드 중에 왜 하필 이 카드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혜정씨를 만나고 의문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명호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데 명호가 오해하고 있다고. 어쩜 이리 도 어리석을까요? 그 상처를 뻔히 알면서도. 형사님, 서원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진짜 너무하잖냐? 너무하잖냐?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서원이의 생존 저거 아니야? 데려다 줬다고? 근데 남은 게 또 많지도 않다? 서원이가 죽은 날짜? 서원이의 생존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또 여긴 죽은 날짜야? 서원이 모친이 태어난 날짜? 서원이 모친은 병원에서 죽은 거 아니야?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은 또 뭐야?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은 혜정의 생일. 혜정의 생일 알지? 혜정의 생일은 여기 2월 6일이야. 검색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방금 봤는데 얘를 누르면 이 해시태그가 있는 대화가 있는 곳이 하얗게 빛나. 눈썰미 지렸죠. 5학년 아이에게는 침묵은 너무 무겁죠. 그럼에도 명호는 버티고 있었어요. 그 납덩이를 덜어주고 싶어서. 주변의 주민들, 행인들, 상인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쭙습니다. 화단 너머 먼 곳, 작은 틈새로나마 놀이터가 보이는 곳, 놀이터에 있는 명호는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곳,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더군요, 매번. 놀이터에 가면 서원이 또래 다른 아이 엄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명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원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쉽게 오해를 살 만도 했죠. 그러니 명호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이었나요? 명호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했던 날, 한참 주위를 할 일 없이 돌다가 발견한 장소예요. 거기. 명호는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할 테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영 씨와 약속했으니까요.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몹쓸 짓을 해버렸네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계속 까치발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잠깐 시선을 놓쳤던 건데. 하하.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아무리 명호의 죄책감이 걱정된다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명호에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서원이가 사라진 건 절대 명호 탓이 아니라고. 저와 함께 있기 싫어한 명호 탓이 아니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서원이 잃어버린 사람은 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반지는 아저씨래. 서원이 아빠와의 반지가 아닐까 싶네요. 계속 우산이 있었어. 그러면 또 남은 것들이 있다고? 서원이의 생존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진술. 이거 집 데려다 줬다는 그건가?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가요? 이모네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시 데려다 줬다고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찾고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저희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이 3일 만에 서원이를 다시 데려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건 잘 알지만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 절을 하라고 해도 네, 했을 겁니다. 서원이가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원이는 아픔이 많은 아이인데. 그런 자식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제가 그저 한심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 사람 자수했나요? 뭐지? 아까워.
서원이가 납치됐다가 집에 돌아왔어. 근데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어.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노란색 열쇠를 여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연결을 할 만한 게 2월 3일 6시 10분이고 2월 6일이네요. 그러면 저 대화들이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그리고 2월 6일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연결됐다. (2월 4일) 그러면 3일 사이에 대화가 뭔가 한 개가 더 있나 봐요. 연결이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이거 뭔지 모르겠네. 아버지 걸까? 책임? 내가 이거 영어 강사에 넣어놓은 이유가 영어 강사가 자수할 때 뭐 아닌가? 또 노란색 열만한 게 이제 이 엄마랑 아빠의 대화가 진짜 제일 문제야. 진짜 이게 뭔 소리냐고. (2월 4일) (2월 5일) 열쇠 하나 열렸다. 열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 일단 기다려봐. 좀 더 연결해보자. 이거. (12시 30분) (1시 18분)
쭉 읽어보면 2월 4일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전화를 했고 다음 날 서은이가 없어졌죠? 할머니가 뭔 소리야? 할머니가 집에 화재 용물가 울린다고 얘 보고 가라 그랬어? 서은이를 혼자 두고 못 간다고 했지만 그래서 바로 가라. 그래서 할머니가 놀이터로 가서 서은이를 챙길 테니까 본인을 집에 보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은이 너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냐고 했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네요. 처음부터. 맞아. 여기서 엄청 의심스러웠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냐? 혼자 다른 곳 간 적도 있냐? 아니지. 아, 이거 혜정 시간 말이구나. 어? 아닌데? 명호에게 질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가 혜정이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맞지? 열쇠 2개 됐으니까 둘 다 열어보죠. 명호 때문이 아니야. 명호네 가족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가 이모에게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 멀리 가라고. 놀이터는 나랑 서원이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서. 놀이터에 다 같이 있으면 우리가 꼭 가족 같아 보이니까. 서원이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하늘에서 다 보일 테니까. 나는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말은 안 믿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그러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이모 잘못 아니에요. 내가 같이 다니기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래요. 이모 잘못 아니에요.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 불참자 명단. 불참이면 총 4명. 불참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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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준, 김범, 김서원. 최서원이 아니야. 와 씨바. 진짜 김서원 최서원이야? 박서원 이서원이었던 거야? 아니 저 피아노 뭐냐고. 아이 씨발. 아니 잠깐만 피아노 소리 안 나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데. 아 김서원 엄마 최서원 엄마고 여기가 여기가 부부가 아니라 이렇게 부부인 거야? 김서원이 그래서 김강석이야?
그러고 너는 최서원을 납치한 거야? 와, 미쳤나봐. 잠깐만, 소름 돋는 거. 서원이가 죽은 날짜? 단서를 찾았다고? 나 서원이가 죽은 날, 108일을 세야 돼? 잠깐. 자, 4월 3일에서 108일호가 언제일까요? 잠깐만 네이버 킬게요. 날짜 계산기 일수 자 2004년에서 4월 3일에서 108일 후면 에 기준일 2004년 4월 3일 7월 19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소리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자수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 부모도 아직 김강석 씨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민영 씨의 처벌을 대신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군요. 민영이가 서원이 엄마 이름인가 보다. 서원이 엄마가 서원이의 실종 수사를 부탁드렸다군요. 장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다시 악화된 민영이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 묘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에 그 사람 긴 시간 동안 치료받았다는 건 들으셨죠? 서원이의 부재를 의심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던 시기에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을 겪은 뒤에 바로 상담을 신청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민영이가 호전되어 태어나던 날이 서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묘를 찾아가 서원이를 만났는데 봉분을 쓰다듬던 그 사람 눈에서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민영이의 인생은 서원이가 떠난 그날에 발이 묶여 끝없이 맴도는 시계바늘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 결국 제 삶을 버렸나?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그 황망한 얼굴을 보면서 호전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민영이가 다시 서원이를 찾아 나섰다는 말을 듣고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 그래도 이젠 다시 살려고 하겠구나. 계속 발버둥 치다 보면 언젠가는 모래톱에 닿는 날이 있겠지 싶어서 어쩌면 민영이도 그런 마음으로 실종 신고를 한 건 아닐까. 서원이를 죽이는 것보다 서원이가 실종되어서라도 살 수 있게 하려고. 서원이의 출생신고서가 그랬던 것처럼 실종 신고서가 다시 한번 서원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민영이도 그나마 잡고 버틸 수 있는 부표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멍청한 소리죠.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저도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부탁을 하나만 드릴게요. 서원이 실종 신고를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서원이가요. 어디선가 영원히 살 수 있게요. 송민영 씨였군요. 그래서
이게 서원이 아버지가 여기였던 거야. 하... 2월 5일 19시 36분이고요. 19시 43분. 근데 갑자기 22시에? 뭔 소리야? 이거는... 아직 대화가 뭐가 안 열린 것 같은데? 서원이의 생일에 퇴원을 했다고 했죠? 면... 4월 3일. 서원이를 죽은 민영 씨의 딸로 착각해서 데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민영이는 누군가 딸아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겨우 찾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네 여기저기 있는 놀이터를 돌고 돌아 도착한 곳에서 남자아이가 아마도 그 아이의 오빠였겠죠. 그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부르던 그 이름, 서원아라고. 그 외에는 더 이상 들은 것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마치 집 근처에 마실 간 아이 마중 나간 어미처럼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안온에서는 민영이에게 이모 이모 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로요. 바로 신고를 했어야 그게 맞는데 형사님 다녀간 그날에서야 겁이 덜컥 나서 아이고. 자, 잠깐만. 일단 놀이터에서 사라진 그 서원이는 엄마가 데려간 거군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 걸려서 전화번호를 누르다 보니 서원이 애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서원이 애비에게 전화를 부탁했습니다. 민영이가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고. 부모 좀 찾아달라고. 어떻게든 내가 핑계를 대서 잠깐이라도 민영이를 따돌릴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내 딸 자식 비록 당장 온전치는 못해도 유괴범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요. 참 염치도 없죠. 정말 천벌받을 일인 줄 알면서도 오늘 죄 없는 서원 애비가 직접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모든 걸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대화를 54개 다 열었어요. 와. 이게 납치를 지시한 방법이라는 거군요. 할머니 대화. 민영 씨는 언제부터 서원이를 찾아 나섰던 겁니까?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건 역시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 때문이었을 거예요. 작년 12월쯤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미리 뜯어보거든요. 혹시나 민영이가 보고 놀랄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보니 제목에 취약 통지서라고. 제가 다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버젓이 소집일에 서원이 이름까지 새겨진 문서를 보고 있자니 나라도 미치지. 애미 든 심령이 오죽했을까. 아닙니다. 미안해요. 죄 지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넋두리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정신없이 기함하니까 결국 민영이도 옆에 와서 그걸 읽게 된 거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서는 그 환한 표정 얼마 만에 보는 거였는지. 애들 예비 소집일로 적혀있는 날짜가 12월 말이었어요. 그 전에 교복을 맞추러 가야 한다면서 절 퇴근하더라고요.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도 맞춰야 하는데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서원이나 어딜 다니느라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며.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동네에 있는 놀이터마다 돌아다니며 서원이를 찾아. 너무 슬퍼. 어떡해. 음. 여긴 또 대화가 안 이어지네. 아, 그냥 다른 날짜구나. 에?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기만이죠. 서원이가 실종되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이 중 단 하나의 질문에도 김광석 씨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김광석 씨가 유괴범이라는 자백. 어쩌면 그게 오히려 민영 씨 스스로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닐까요? 민영 씨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너무 늦을 거예요. 그때 민영 씨가 느낄 죄책감, 강석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모님 되시는 분께서 옆방에 계세요. 이미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사위를 위해 딸을 신고한 그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김광석 씨께서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송민영 씨의 재활을 지원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손 잡아주세요. 민영 씨가 치료 감호를 받게 된다면 꽤 긴 과정의 싸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이겨내셔야죠. 형사님, 어쩌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걸까요? 서원이 이름 말이에요. 제가 서원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래서 예. 김서원 양의 실종 사건이 미제로 남았네요. 할머니 수고 많았어요. 드디어 모든 전말을 기억하는군요. 서원이의 실종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유도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서원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저를 스친 후에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건이요,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판장님도 그런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직한 비밀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당신을 위한 비밀. 뭐지? 열쇠 2개가 필요해. 열쇠 모아오게 해줘, 그러면. 뒤로 가게 해줘.
사실 서원이 실종, 저희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다룰 만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선배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매년 아동 실종 신고만 2만 건이 넘는 게 현실이니까. 수많은 미제 사건 목록 중에서 강력 범죄와 관련 없는 아동 한 명 실종 정도? 별 비중도 없죠. 그런데도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이 생겼던 이유는 역시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왜? 실종아동 김서원. 소름 돋았어. 미친. 무소서의 근본원. 저랑 같잖아요. 나이도 같고. 잠시만요. 심판자님. 네, 선배님. 제 명찰을 보세요. 저예요, 최서원. 선배님이 찾아준 실종아동이요. 어, 저예요, 최서원. 울지 마세요, 선배님. 정말인가요? 정말 서원 양인가요?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선배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선배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서원 양을 볼 면목이 없어요. 말했죠? 나 서원 양을 찾아주지 못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원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여기요. 제가 그때 그분께서 진술하셨던 조서도 가지고 와봤어요. 전경 감감이 실제로 다녀갔던 것이 바로 서원이를 돌려보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요. 그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었을 뿐 그저 절차였어요. 선배님, 저도 직원이에요. 이제 잘 알죠? 그건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절차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혼자서 지켰잖아요. 형식적인 확인으로 끝내지 않고 경찰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주셨다고요. 바로 그게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서원이 실종사건 서류를 들고 다시 한 사람씩 수소문을 해서 만나고 다녔어요. 서원이네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오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혜정엄마까지. 오랜만에요. 다들 하나같이 선배님이 회복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병원에도 벌써 여러 번 들렀다니까요. 단요. 경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비록 서원 양은 내게 고마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선배님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땐 회한의 기회도 과거의 선배님을 책망할 수 있는 여유도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배님, 지금 우리가 좀 바빠요. 선배님이 기억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오늘의 대화가 처음은 아닌가 보군요. 그럼 서원 양도 다 알잖아요. 지금 내 머릿속엔 표백제가 파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색되기 전에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데려갔던. 그러니까 미제로 남은 서원이 실종 사건의 신고자인 송민영 씨 일이에요. 민영 씨, 그때 징역 1년이었나? 치료 감호 명령을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분 형기는 이미 진작에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치료 감호소에 감금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서원이 붙인 말로는 지금까지 약물 투여만 하고 있을 뿐 의사와 제대로 된 면담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서원 양은 이제 민영 씨를 용서한 건가요? 이건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무적으로 접근해도 옳은 방향이 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죠. 서원이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게임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곡도 완성이 되었네요. 게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 중간에 그 서원이라는 똑같은 이름 때문에 진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자, 지금까지 미제 사건을 끝내야 하니까 게임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면 유바.